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자, 이번엔 여러분 교재 102쪽 손해평가. 지금 제가 교재를 싹싹 닥닥 긁어서 핥아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꼼꼼히 가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 손해평가 여기는 가로놓기. 재범도 좀 이따 할 건데 가로놓기 준비해 볼게요. 자, 박스 쳐봤습니다. 요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 있고, 여기에서 빨간 박스는, 빨간색은 우리 손해평가사, 저랑 여러분이죠. 그 다음에 밑에 파란 박스는 손해평가사 외에 손해평가 하시는 분들,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인, 그리고 손해평가 보조인. 저 보조인들은 법인에서 두고 있죠. 아, 또 하나 희소식을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수험생이니까 희소식. 아까 농업 보험가입 절차에서 현지 확인해서 그걸 손해평가사, 당연히 그거는 초짜들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합격하시면 10회가 되는데 아마 적어도 자격 요건이 주어질 거예요. 실무 경력 최소한 3년 이상 보통 주어지거든요. 강화되면 5년, 보통 3년 이상 되면 3년 이상 열심히 경력 쌓으시면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처음에 팀장, 그 다음에 구역 담당자, 그 다음에 농협, 농공원에 직원을 수시로 모집하거든요. 실력만 좋으면 여러분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정말로. 여기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실력 경쟁이. 무슨 막 대기업처럼 막 치열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뜻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리고 저희 평가사님 합격하시고 나면 똑똑한 분들 뽑는 일이 아니에요. 성실하고 꾸준히 하신 분들을 당연히 좋아합니다. 됐죠? 자, 여기 희소식 말씀. 여기 얘기하다가. 여기. 자, 보조인은 우리 협회는 없어요. 협회는 다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저쪽 저희 손해사정법인이죠. 거기 손해사정사들이 실제로 현장에 안 나가면서 사인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다만 그들은 항상 그 밑에 자격증이 없는 평가 보조인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두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각한 저나 여러분 입장에선 말이 안 되죠. 그럼 누가 시험 봐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농구먼과 농협에서 그저 우리 협회장님이 거기 갔다 와서 미팅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대로 포울 수는 없고 여기 요 보조인들을 우리 평가사님으로 대체한다고 지금 그렇게 그거는 서로 그 사업시행기관 그다음에 관리기관 세보험사업자 농구먼이 다 거기 동의한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인원이 상당수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대신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법인에 가셔도 일 많이 배우시고 법인과 협회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각각 장단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협회 법인 순서를 바꿔서 어느 쪽을 먼저 경험해 보셔도 상관없어요. 너무 뭐가 맞다 틀리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두루두루 다 경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요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대체하실 거다.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죠. 수험생으로 방향을 틀겠죠. 이분들이 바보입니까? 경력도 있는데 이제 수험 공부하실 겁니다. 이분들이 여러분의 경쟁자가 다시 수험 경쟁자가 되니까 어떻게 이분들과 경쟁을 피하려면 합격해서 빨리 여기 이 바닥을 떠나야죠. 오케이. 제가 여담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시험과 관계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만 여담을 합니다. 갈게요. 자, 가셔서. 자, 됐죠? 그러면 평가사는 농구먼한테 합격하자마자 1회 이거거든요. 실무교육 여러분 합격하시면 바로 자격 취득권 1회 실무교육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협회도 어디든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말합니다. 한번 받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받은 다음에는 여기 여러분들은 3년마다 한 번 3년마다 한 번 그리고 나머지 분들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그리고 보조인들은 매년 여기는 정기교육이라 명칭이 달라요. 여기는 정기교육. 우리 입장에서 왠지 기분 좋죠. 너네는 정기교육이다 매년. 우리는 보수교육. 이게 3년에 1회.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세무사도 같이 가고 있잖아요. 세무사는 매년 우리 육사빌딩에서 매년 상반기하면 하반기 보수교육 꼭 받아요. 2번 받기 때문에 저희는 1년에 2번 받죠. 왜냐하면 법인세, 소득세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매년 받고 여기는 3년에 1회입니다.
그래서 보고, 자, 빨간 박스는 평가사, 파란 박스는 여기 손해사정사. 매년 1회 정기교육, 우리 평가사 3년에 1회 보수교육. 정기교육, 보수교육 달라요. 그 다음에 합격하면 바로 실무교육, 여기 있죠. 자격 취득 후 1회 실무교육 받는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기출이 됐었죠. 여기. 그러면 손해평가사의 업무가 뭐냐? 우리 조사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조사가 뭐죠? 이 과목과 많이 하실 텐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피해 사실 확인하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이제 조사를 막상 들어가면 추가 조사 가서 보험 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보험 가액을 평가해야 손해액이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순서가 보험 가액을 평가한 다음에 손해액이 나오는 거예요. 손해액이 나온 다음에 보험금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손해액에다가 자기 부담금 차감할 거냐 말 거냐, 전부 보상할 거냐, 비례 보상할 거냐, 그 다음 보험금 지급이에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기타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요거는 가로놓기와 단답형 3종짜리 서술형도 대비해 주세요.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건 방금 말씀드렸었고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102쪽 하단 재보험, 이것도 역시 가로놓기 대비입니다. 철저히 가로놓기. 자, 재보험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보험 사업자 NH동협 손보는 자기가 부도한 보험 위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 부분이 이만큼 있다고 가정을 하면 반띵을 해서, 반띵이 아니죠. 일정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자기 위험을 자기도 위험 분산해야죠. 얘도 재보험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재보험 사업자가 또 하는 그 위험 중에서 여기 이 부분은 정부가 재보험을 인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죠. 재보험 사업자가 보유한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부분, 재보험 사업자가 보유한 부분.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이 민영보험 사업자한테 재보험을 들을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민영보험사한테도 이 부분을 재보험을 들었으면 어디다가 우리 관리기관, 또 시행기관, 농구원에 보고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넘어가셔서. 자, 이번에 보험금 지급은 여기는 숫자와 가로놓기 딱 보실게요. 지금 여기 중복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먼저 보실게요. 숫자. 자, 키워드는요. 제가 재발생 사실 통지가 되죠. 계약자가 재발생 사실 통지 뭐죠? 계약자 의무 중에 사고 발생 통지 의무, 그 얘기입니다. 통지 의무가 있으니까 사고가 발생되면 바로 지체 없이 통지라고, 통지를 받으면 보험회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정합니다. 얘가 키워드예요. 지체 없이 결정하고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해라. 키워드는 지체 없이 결정하고 결정되면 7일에, 결정되면 지체 없이가 아닙니다. 지체 없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다만 저거 보험금 지급 심사 기간이 그래도 걸리니까 그 기간 전이라도 계약자가, 야, 나 지금 빨리 농사 계속 지어야 되는데 돈 빨리 받아서 시설 복구해야 되거든. 빨리 돈 줘. 그랬을 경우에 계약자가 청구하겠죠. 피보험자, 여긴 피보험자죠. 피보험자가 누구죠? 보험금 지급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계약자 아니에요.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청구권자예요. 있을 때는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금, 이렇게 가로놓기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를 우리가 가지급 보험금이라고 실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퉁쳐서 가지급금, 교재도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요 밑에 있는데 여기 있죠. 그래서 결정하고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그 다음에 추정 보험금의 50% 가지급금으로, 가지급 없네요. 저 위에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요, 여러분 유제 103쪽, 그리고 서브노트는 어디를 보시냐면, 서브노트는 여러분 32쪽 봐주실래요? 이렇게. 자, 먼저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보험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 중에서 통상적으로 정부가 50%를 지원을 하는데 순보험료에, 그러나 특정한 품목의 비율은
특정한 품목의 경우는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르게 지원하더라. 그걸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보험료는 우리가 말하는 주계약의 영업보험료는 색깔을 바꿔서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100% 지원하더라. 그리고 여기 있는 순보험료는 이렇게 3당사자가 나눠서 부담을 하는데 계약자, 정부, 지자체가 각각 자기 지원 비율만큼 부담을 하더라. 그래서 정부 지원 부담 보험료를 구하는 문제가 기출이 됐었죠. 5점짜리 3개로 농작물 2개 가축 1개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럼 정부는 여기. 통상적으로는 정부는 부가보험료 100%, 순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을 하나 밑에 사감의 단감, 떫은감하고 편은 조금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다르더라. 그 내용이죠. 봤더니 일반적으로는 순보험료의 50%인데 사감의 단감, 떫은감과 편은 여기죠. 보장 수준으로는 교재에 나와 있고 보장 수준의 반대가 자기 부담 비율, 100 마이너스 보장 수준은 자기 부담 비율,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은 보장 수준 서로 여기에 상호 보완 관계에 있고 그러면 이렇게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20, 30, 40일 때 과수사종은 3338566 3338566 이거 싸잡아서 한꺼번에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다음 편은 4144 50560 저기 빨간색은 해마다 여기만 계속해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얘는 거의 픽스 상태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오시면 여기 적과전 사정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원율이 33에서 60%인데 교재에 보시면 오타가 있습니다. 여기는 35가 아니라 33부터죠. 여러분 교재 114쪽에 가시면 여기가 똑바로 33에서 60%로 똑바로 돼 있어요. 여기는 33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 됐죠. 아까 운영비는 아까 부가보험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험에서도 사업한 부대 운영비 있잖아요. 부대 사업비 그건 운영비로 정부가 다 지원한다. 그리고 저러한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수 조건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된다. 필수 조건이었죠. 방금 보셨던 내용이고 이렇게 여기서는 보장 수준으로 주어졌고 저는 플러스 자기부담 비율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다 됐죠? 여기까지 보셨고 자 이번엔 여러분 교재 106쪽 여러분 서브노트 41쪽으로 오십니다. 이제 드디어 앞에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여러 가지 기본 보험 상품의 보장 방식을 개괄을 해온 거예요.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보장 상품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적과전 종합비용 과수 사종 사갑의 단감 떫은감 갈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 서브노트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자 보시면 먼저 보상하는 제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적과 후에는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입니다. 그래서 태풍 강풍을 따로따로 보면 8종 하나로 보면 7종에서 태, 강, 집, 화, 진, 우, 가, 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오셔야 돼요. 태, 강, 집, 화, 진, 우, 가, 일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우박,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먼저 보상하는 재는 당연히 적과 전에는 종합이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고 적과 전에는 우리 동네에는 저런 모든 재해는 필요 없고 딱 요거만 자주 발생을 하더라 해서 태우, 집화진 요때 태풍, 강풍 포함입니다.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만 한정해서 보장을 받겠다는 특약으로 얘는 주계약, 얘는 특약이 되겠죠.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 적과후 특정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 보험 상품 이름이잖아요. 저기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면 뭐의 줄임말이에요? 적과전 종합위험, 적과후 특정위험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뒤에 생략해서 이렇게 상품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과배 단감 떨분감 실무적으로 평가사님 이번에 사과배 단감 떨분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과수사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한다 해서 어느 분이 어젠가요? 통화를 한참 했는데 그런 부분 좀 어려워하시다고요. 보험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자, 됐죠? 자, 다시 보시고. 자, 그러면 적과 전에는 자조화를 다 보상하니까 종합위험, 적과 전에는 필요 없고 5개만 한정해서 보장받겠다는 특약으로 보장받고 싶다. 적과 후에는 태강 짚어진 노과일 따로따로 보면 8개, 합해서 보면 7개. 7종 또는 8종 특정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저 자연재해는 태우, 냉동, 설안, 조기호강, 폭우에서 이걸 자세히 볼게요. 자, 교재에서 가기 전에 여기 개괄 한번 볼게요. 자, 대상 품목은 사배 단떡이고요. 주요 특징은 여기는 암기라기보다 여기를 찬찬히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넘어가니까 그냥 당연히 알겠죠 넘어갔더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천천히 갈게요. 여기는 암기도 아니고 서술도 아니고 그냥 이해입니다. 한 두세 바퀴 돌면 자동으로 이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마음과 귀를 열고 그냥 들어만 주세요. 여기. 자,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란 보험 상품 이름을 얘기하는 이 보험 상품은 보험의 목적 사배 단법이죠.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 이게 적과 전입니다. 적과 전에는 자초화를 종합위험으로 보장받고 이제 슬래식하죠. 딱 끊고 적과 후는 적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아까 말한 태강 짚어진 우가일 8종 또는 7종 위험 제가 그랬죠. 각각 제가 태풍 강풍을 따로 하면 8종 같이 묶으면은 7종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제가 7종 8종 하시면 이해해 주세요. 그런 줄 알고 이 피해에 대해서는 딱 7개 8개 특정이니까 특정 위험이잖아요. 종합이 아니잖아요. 얘만 보장을 하니까 해당하는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는 8종 특정 위험이죠. 그것만 보장받는 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전 종합위험, 적과후 특정 위험의 약자다. 이렇게. 따라서 보장 개시일로부터 적과 끝내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했다. 이걸 적과전 사고라고 하죠. 그러면 가입 당시 정한 평년 착과량 기준점입니다. 올해는 뭐 10,000km 열릴 거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사 나가죠? 여러분이 조사 나가서 조사하는 게 바로 적과 후 착과량입니다. 두 개의 차이만큼을 보상하겠다. 그걸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예상한 거에 비해서 이만큼 조사했더니 이만큼 덜 달렸더라. 그만큼 보상해 줄게. 다만 그 중에서 미보상 감수량은 빼고 네 책임 부분은 빼고 보상해 줄게.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적과 후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아까 말한 태강 짚어진 우가일 8종 특정 위험에 대해서는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감소된 양을 이걸 보고 우리가 과실손해라고 합니다. 과실손해는 피해가 된 그 개수만 딱딱 세는 거예요. 수학 감소가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과실손해보험. 자, 여기서 알아두실 거. 키워드는 적과 전에는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 하고 적과 종료 후에 지급하는 보험금은 과실손해보험금입니다. 그래서 적과 전 종합위험도 적과 후에는 보험금이 과실손해를 보장합니다. 수학감소 보장이 아니에요. 됐고요. 넘어가시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이해 안 가면 계속 몇 바퀴 돌리고 와서 보세요. 특히 적과 전 종합위험에서 막힌다고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랬고 누구나 다 적과 전 종합위험 보다가 아 이거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넘어가서
포기하자고 가는 분은 합격할 것이고 거기서 멈추시면 끝나는 거죠. 모든 시험이 가다가 다 나랑 안 맞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질려버리거든요.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드디어 보상하는 재해 중에서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연재해는 조수에는 새조자, 짐승 숫자, 짐승 또는 새나 짐승입니다. 조수할 때 조는 새조자, 수는 짐승 숫자. 이런 금수만 또 못한 놈 할 때 그 숫자입니다. 맹수, 금수 할 때 그 수, 조수해. 새나 짐승, 화재는 화재. 자, 자연재해는 여러 가지가 있긴데 왜 종합염이냐? 요 말 때문에 종합염입니다. 이 말이 없다면 그냥 11종 특정염이 됩니다. 그런데 등등등 자연재해가 어떻게 이것만 있겠냐고. 셀 수 없이 많죠. 모두 다 싹 다 싸잡아서 기타 자연재해. 그래서 종합염이 되는 겁니다. 기타라는 말 때문에 종합염이에요. 기타라는 말이 없으면 특정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태우, 그 다음에 여기가 다 냉, 동, 설, 한, 그 다음에 조해야 돼. 그 다음에 기타 때 기, 호, 강, 폭염 해서 요 내용보다는 깊게. 요 표는요, 앞으로 여러분이 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연재해 나오잖아요. 똑같은 표가 무한 반복이 됩니다. 하여서 1순위는 가로넣기, 이 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가로넣기. 출제자가 이 중에 몇 개 띄워서 가로넣기 넣겠죠. 1순위 그거. 두 번째, 특정 종합염에서 특정 재해를 주고 써봐라가 2순위. 그래서 요거는 한 번에 지금 여기서 다 외우고 넘어가야지.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두세 바퀴 돌리면서 그때그때 틈날 때마다 익혀가세요. 자연적으로 녹아나고 제 문제집에도 몇몇 재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하나하나 보실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요 재해는 지금 딱 한 번만 하고 갑니다. 매 강의 때마다 이거 계속 반복하면 강의 수가 무한대로 늘어나 버려요. 딱 한 번 하고 설명 들어갑니다. 이건 계속 반복되니까 갈게요. 자, 태풍은 기상청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된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우박 피해는 정난운과 복물이 적은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 또는 얼음덩이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 동상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인데, 요 동상에 저 감귤의 만감류 수학감소 보장이죠. 거기서 동상의 정의가 조금 달라져요. 지역별로. 그건 그때가 사기로 하고. 여기. 자, 호우는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양의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강풍은 그냥 강한 바람 또는 돌풍입니다. 한해는 가뭄입니다. 가물 한자입니다. 추울 한자 아니에요. 한해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 의한 토양 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그 다음에 냉해는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에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조해는 우리 조수간만의 차, 바다, 밀물, 썰물 얘기하는 거죠. 조해는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 해안가의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밀물, 썰물 할 때 밀물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 설해는 눈.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폭염은 그냥 매우 심한 더위. 그런데 이 폭염과 태풍에 대해서는 저 뒤에 인삼과 특정임에서 정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써보는데 비교하라고 페이지 다 연동해 놨거든요.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기타. 이건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게 딱 나오죠. 되셨고, 특히 이 중에서 나온다면 우박, 그 다음에 한해, 그 다음에 냉해, 조해, 이 정도. 동상에는 아마 동상해가 나온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나올 거예요. 감귤에 온주밀감하고 만감류 동상해가 나오면 거기가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무조건 거기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자, 되셨고, 조수에는 새나 짐승이죠. 이렇게. 화재는 말 그대로 화재로.
해놓고 당구장 표시 볼게요. 다만 적과 종료 이전에 다 종합위험 자연 한일 다 필요 없고 나 얘만 보장받을 거야. 태우집하진, 태풍, 강풍, 우박, 집중, 화재, 지진만 보상받겠다. 이 특약에 가입을 해서. 그럼 주계약보다 보험료는 낮겠죠. 왜? 다 받는 것보다 요것만 받으니까 보험료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요, 손방, 한부 할 때 한정보장 특약 할인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죄로 자연재해 조수위반자 또는 특정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계약자 피보험자가 여기 손해방지 비용이에요. 여러분 과수나 뭐 약관에 들어가면 8조에 다 있어요. 보험금 지급 한도할 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약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손해방지 비용에 대해서 여긴 똑같습니다. 자, 마저 설명할게요. 손해방지 비용도 원래 목적물 과실손해 그 착각감소 보험금에 다 추가로 주는데 다만 가로놓기입니다. 방제 비용과 시설 보수 비용 등 통상적으로 사고가 안 발생해도 원래 나가는 비용들이 있어. 그건 당연히 보상하지 않죠.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작년 교재만 해도 업무방수만 해도 손해방지 비용에 대해서 이걸 쭉 쓰고 나서 다만 그 손해방지 비용은 2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또는 20만 원 초과할 수 없다. 해서 약관하고 똑같이 설명이 돼 있었는데 짜증나게 약관은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근데 또 20만 원 또 빼먹었어. 나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요. 이건 20만 원 당연히 한도가 있습니다. 이건 변함없이 한도가 있던 거예요. 근데 왜 빼먹냐고. 나는 이런 거 보면 되게 정말 무성의하고 저는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이런 거 보면 교재 쓰면서. 약관을 그대로 갖다 베껴 쓰면 되거든요. 근데 뭐죠? 작년에 있었어. 이번 또 뺐어. 난 뭐 하자는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뀌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손해평가 사전 그 보험 보상 이론에 일관된 내용이거든요. 바뀔 이유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20만 한도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러냐고. 그래도 저는 20만 한도로 제 문제집에 다 실어놨어요. 일관되니까.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없다고 20만 한도가 없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 없으니까 교수님 교재 없잖아요. 20만 한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이건 오류라기보다는 그냥 빼먹은 거겠죠. 나중에 들어오든지 뭐 안 들어오든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손해방지 비용은 작물에서는 20만 한도, 시설은 한도가 없지만 해가림설은 요 손해방지 비용이 20만 한도가 있습니다. 그건 또 돼 있어요. 이런 것들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적과 종료 후의 특정 위험 여기는 또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중요한데 여기 서브노트와 관련해서 저거는 적과 종료 특정 위험은 여기 적과 보상한 손해 제가 서브를 볼게요. 왜냐하면 왜 서브로 봐야 되냐면 교재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어때요? 넘버링을 해서 실제 서술형 답안식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갈게요. 적과 후 특정 위험부터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